월급 들어오면 순식간에 통장 텅 비어버리고 친구가 새 차나 새 집을 샀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 스물스물 올라오고 뭐 어딜 가나 부동산 올랐다, 주식 올랐다, 코인 폭등했다 같은 뉴스가 들리면 아, 나는 왜 그때 안 샀지? 하는 후회도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돈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해결책 3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교 함정.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예요. 상대적인 재정 상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상대적 박탈감인데요. 내 연봉이 조금씩 늘었다고 하더라도 옆자리 동기의 연봉이 훨씬 더 크게 올랐다는 소식 들으면 순식간에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한 수강생분이 이런 고민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 열심히 모아서 본인 나름대로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NS를 보니까 친구들이 이미 빌라를 사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순식간에 내 3천만 원이 되게 초라해 보이면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감에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나요? 사실 성취라는 건 남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보다 못한 나를 확인하려고 SNS를 들여다보죠. 오늘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남들의 기준으로 가늠하게 되면 끝없는 비교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착각.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은 당연히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집은 당연히 있어야지. 연봉 계속 우상향해야지. 떨어지면 안 돼. 뭐 이렇게요. 그런데 이 당연함의 기준 누가 만든 거죠? 우리 사회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전히 10년, 20년 전에 당연함에 매달려서 좌절하고 있진 않은지 꼭 생각해보세요. 한 수강생분의 사례를 하나 더 공유해드릴게요. 이분은 15년간 남편에게 분노를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이유는 남편은 당연히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본인의 아버지나 주변 남성들이 경제적인 책임을 거의 다 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것을 정상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수강생분의 남편분은 육아와 가사에 더 크게 힘을 쏟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못 벌어와? 이런 분노만 쌓였던 거죠. 결국 이 수강생분께서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당연함을 내려놓으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의 짐도 덜게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이제 돈은 곧 나라는 동일시. 마지막 이유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또 우리는 통장 잔고, 연봉 액수 같은 숫자가 곧 내가 착각을 하죠. 예를 들어 나는 연봉 4천짜리 사람, 나는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흐름도 있고 운도 있고 사람마다 때라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런 변화무쌍한 파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고정시켜버리면 삶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한 수강생분은 투자에 실패하고 난 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매일 든다고 괴롭다고 하셨어요.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닐 텐데 돈을 잃은 순간 나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진 거죠. 그분은 돈의 흐름은 바뀔 수 있지만 내 존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난 수강생분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호소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막막해서 주식, 부동산, 코인 안 해본 투자가 없었는데 마다 늘 불안감이 따라다닌 거죠. 아, 내가 지금 이거 사서 괜찮을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우리 동기는 얼마 벌었다는데 나는 왜 못 벌지? 하루 종일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지내다 보니 가족들과 대화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돈 걱정으로 남편이나 아이들 교육 얘기, 여행 얘기를 해도 여행 가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 라는 말로 끝났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분은 돈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다고 해요. 10년 넘게 이렇게 걱정만 했는데 그 걱정이 실제로 내 재정 상태를 얼마나 바꿔놓았나요?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재정 상태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건강과 가정의 화목이 더 망가졌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큰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살 수 없다. 돈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착실하게 관리하는 방법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은 뒤부터 조금씩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내가 이 돈의 흐름을 좀 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마음먹으니까 한결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더 합리적인 재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통장 잔고를 봐도 마음이 평온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냥 관찰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니 새로운 투자 기회나 부수입 아이디어도 더
더 잘 떠올라요. 이런 말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듣는 저도 뿌듯해지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속 시원한 해결책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돈 지도를 그려보세요. 돈의 흐름을 물 흐르듯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핵심은 감정을 떼어놓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줄어드는 구간이 있을 때 다시 채워지는 구간도 있다는 게 돈의 일반적 흐름이에요. 마치 강물이 비가 와서 불었다가 가뭄에 줄어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주기인 거죠. 실천 방법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 A4 용지나 노트에 지금 내 재정 상태를 적어보는 거예요. 현재 저축액이 얼마이고 지출 얼마, 수입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 옆에 이 상황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도 함께 적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다, 목이 메인다, 열등감이 생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한 달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돈의 흐름과 내 감정의 흐름을 함께 보는 지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어떤 분은 월말에 돈이 부족해지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패턴을 발견해서 미리 지출 계획을 조정해서 불안을 줄이셨어요. 또 어떤 분은 토요일마다 돈을 쓰면 죄책감이 커진다는 걸 알게 돼서 주말 활동을 바꾸기도 했고요. 중요한 건 인지예요. 내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구의 안경 바꿔쓰기.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안경의 종류가 달라지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월급이 적어서 불만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의 월급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니 감사하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볼 기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봤어. 이 말을 지금은 더 저렴하게 주식 매수할 수 있는 박앤세일이네. 이렇게 전환해보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억지로 생각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도 들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짜로 생각의 틀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한 수강생분은 월세를 사는 게 늘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남들은 다 집 있는데 나만 집이 없어 속상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방법을 써보면서 월세면 집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세금이나 집수리 비용 등 돈 들어갈 일이 적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렇게 바꿔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가진 환경에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거 체감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지하면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눈이 있는 거,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잖아요. 부자의 마음 심기에 가장 근원적이에요. 왜냐하면 통장에 찍힌 숫자 이전에 내 마음 상태가 풍요로운가? 부족한가가 실제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 마음이 넉넉, 돈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삶을 풍요롭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어떤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열매를 맺듯 마음의 부자 씨앗도 매일 조금씩 가꾸면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 명상이에요. 하루 5분씩만 투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떠올려보는 거예요. 오늘 점심으로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었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상쾌했지? 회사에서 동료가 도와줘서 일이 수월했지?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것 또한 나의 작은 부의 일부구나 하고 음미하는 거예요. 한 수강생분은 출퇴근 버스 안에서 하루 5가지 감사들과 그날의 재정적으로 성공한 나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해요. 커피 한 잔 덜 마신 것도 성공, 필요한 물건을 할인할 때 산 것도 성공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인다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커지고 어느 순간 돈 자체보다 돈으로 누리는 삶에 집중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질도 소비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나눠봤어요. 첫째, 돈지도 그리기. 둘째, 부의 안경 바꿔쓰기. 셋째, 부자의 마음 심기.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돈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하고 차분하게 우리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 투자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런 흐름이 왔구나 라고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돈의 비교 함정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풍요를 찾아가고 돈에 대한 당연함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장에 있는 숫자와 상관없이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거. 이 여정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진정한 부의 자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돈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이나 나름대로 극복해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우리 영순이는 실행 무조건인 거 아시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기는 한데 실행이 안 돼서 고민이라면 생동력 연구소 도움 받으셔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변화된 삶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에 돈 버는 공식 99%는 몰라요. 뭐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돈 버는 방법 5단계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끝나면 오늘 영상 다 보고 그 영상 바로 시청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인생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